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욱 부동산 TV의 임종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모아타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가보실 곳은 바로 강북구 번동인데요. 강북구 번동에는 지금 4개의 후보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범지역으로 발탁이 돼서 서울에서도 가장 빠른 사업지가 바로 번동 후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4개 지역에 대해서 입지 분석과 개발 호재, 그리고 해당 지역의 매물 가격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모아타운 입지 분석을 한번 볼 텐데요. 자, 모아타운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입지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입지가 가장 좋아야 되고,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앞으로의 미래 입지가 좋아질 곳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지역에 우리가 살만한 주거시설, 즉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 그 가치가 상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이거나 아파트가 지어질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주거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당연히 상가에 있어서도 또 다른 형식으로 수익률이라든가 다른 형식으로 또 투자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강북구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강북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노동항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다. 노원구와 도봉구 그리고 강북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도강이라고 불렸었는데, 이 지역은 과거에도 이제 저층으로 된 주거지역, 우리가 지금 재개발이라는 부분보다도 오히려 소형의 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었습니다. 이 서울 지역 안에서도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이 사실 좀 떨어지는 지역이죠. 약간 좀 멀리 있는 외곽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었다가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투자했던 지역,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영클, 그러니까 영호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했던 지역, 그 중에 바로 이 노원구와 도봉구 그리고 강북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파트 가격에 대한 하락세도 이 지역이 약간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향후에 이런 아파트들이 재건축됐을 때 경우에, 그리고 또 미래의 호재가 반영이 됐을 때는 또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 강북구 같은 경우 지하철 4호선하고요, 그리고 또 우이신설 견전철, 이렇게 두 가지 호선이 질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면 1호선과 7호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자가용을 이용하신다면 내부순환도로와 여기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이 가능하시다라는 점을 좀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는 이제 북한산이 위치되어 있어 가지고 자연환경이 굉장히 좀 뛰어난 그런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북구 안에서도 오늘 말씀드린 번동을 좀 더 본다라면 4호선 바로 수유역하고 접해 있고요. 자, 밑으로는 뉴타운이죠. 이 장인 뉴타운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돌고 지역 6호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뉴타운 지역 바로 위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장인 뉴타운이 기존의 저층 주거단지에서 이제 아파트 타운으로 이제 바뀌어가겠죠. 그런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강북구 번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는 중랑천과 동부간선도로, 그리고 또 1호선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창동역하고 광운대 역세권에 이제 GTX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런 개발 호재를 같이 가져가는 곳이 바로 강북구 번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GTX 신호선인데요. 자,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창동과 광운대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데, 번동이 바로 창동과 광운대역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왕십리라든가 계속 신호선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신호선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창동역에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또 다른 복합 센터로서 공연이라든가 쇼핑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이 GTX 노선과
이런 복합 환승센터가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주변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이런 쇼핑몰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삶의 질이 바뀐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 보셨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상습 정체 구간, 그리고 또 비만 오면 넘치는 이 지역, 바로 이 지역이 바로 동부간선도로와 함께 있는 중랑천입니다. 자, 이곳이 이제 지하화되고 그 지상을 녹지가 형성됨으로써 자연환경은 더 좋아지고 차량은 이제 더 막히지 않는 교통이 원활한 지역으로 탈바꿈됨으로써 업무적과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지역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 호재에 힘입어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동에는 4군데의 모아타운 후보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429-114번지 같은 경우에 시범사업지로서 서울시에서도 가장 빠르고 벤치마킹하는 현장들, 후보지들이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도 그 속도를 같이 또 맞물려간 노하우를 전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가장 빠른 시범사업지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이 지역은 과거에 원래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던 구역이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다가 모아타운이 나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생긴 건데요. 자, 이렇게 블록 하나하나 5개 블록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던 곳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지금 현재 모아주택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렇게 4개, 5개가 모여있는 것을 한꺼번에 합치면은 모아타운이 됩니다. 자, 모아타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리고 충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래서 이 주택을 합쳐서 지하화로 주차장을 형성해서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도로 이런 것들을 기존의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번동 같은 경우에도 1, 2, 3블록을 합쳐서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이 도로망들을 함께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요. 종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이 많이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대수가 대략적으로 한 4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면 건립대 세대수는 1400세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 다 대략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더 들어설 거기 때문에 서울시의 공급 확대라든가 또는 그 주변의 주택 질 향상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됨으로써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당히 좀 많이 받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300% 이상의 최고의 용적률을 받아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지겠죠. 지금의 번동이 개발되면 이런 아파트로 탈바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변 가격을 보겠습니다.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은 2022년 8월 4일 이후로 조합 설립 신청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조합원 양도양수가 안 됩니다. 하지만 번동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조합 설립이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조합원을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상당히 좀 많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속도가 나가면 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른 지역의 어떤 가격 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번동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 바로 왼쪽에 위치된 454-61번지인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노후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으로서 사업 진도가 상당히 좀 잘 나갈 것으로 비춰지고요. 이 역시 번동 시범지역과 이웃에 있어서 잘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번동 시범지역보다도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가격들이 조금 저렴한 지역을 찾아서 사업이 진행이 잘 되면 거기에서 이제 받는 어떤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아타운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방 3개짜리가 한 3억 5천 정도에 돼 있는데 임대가 2억 3천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2천, 그리고 뭐 77제곱미터짜리는 1억 5천, 대략적으로 이렇게 1억 정반 정도의 시세가 형성돼 있고요. 단독주택은 사실 좀 가격이 좀 비싸죠. 그런데 단독주택보다는 보통 다세대주택을 통해서 입주권 확보하는데 좀 주력을 하십사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번동 411번지 일원인데요. 이 지역도 7만 9천 제곱미터로 면적이 작지는 않습니다. 총 세대수가 719세대로 건립 세대수가 됐을 경우에는 비례율에 따라서 사업성이 좀 괜찮게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고요. 이 지역은 투자 금액이 아직까지는 좀 저렴합니다. 뭐 최고 3천만 원 투자하는 것까지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실 만하다, 이렇게 보여주겠고요. 자, 그렇지만 또 뭐 가격이 또 나가는 것들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에 대해서는 전세 가격을 활용해서 실투자 금액을 정확하게 잘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그리고 수유동입니다. 여기는 번동이 아니고 주변이 이제 수유동인데요. 자, 수유동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10월 달에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 정해졌고 7만 3천 제곱미터입니다. 818세대의 조합원들이 있고요. 노후도는 87%이기 때문에 노후도는 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가격을 보면 대략 1억대, 1억 이상대의 투자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2억대까지도 투자 금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의 후보지 주변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아타운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자, 모아타운들이 기존에는 그냥 빌라 또는 다세대 밀집 지역이었다가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 거래가 거의 뭐 절벽이 아니라 실종될 정도로 없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근데 신속통합기획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 모아타운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번동은 시범지역으로서 많은 지역의 어떤 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강북구 번동에 대해서 좀 유심있게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